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시장이 오늘도 변덕은 있었으나 잘 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이런 시장이 연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나저나 어제부터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다들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어제만큼의 강한 비를 동반한 또 바람도 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다행히 이제 집 주변에는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은 뭐 언론에서라든지 뭐 뉴스에서 강남의 모습을 보았더니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마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뭐 좀 낮은 지대가 막 침수되고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뭐 그때와 비슷한 뭐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참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재부각의 수혜 섹터와 반대 섹터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며 또한 CPI 우려는 크게 할 필요는 없으나 주도 협정이 뭔지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구분은 꼭 해야 되고 아직 가지 않은 태조 이방원을 찾아내야 된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장중 한때 지수가 뭐 이렇게 한번 내려 꽂았죠.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는데 시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0.6% 거의 0.7%가 빠졌기 때문에 잠시 흔들림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1시가 좀 넘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수를 하면서 약 순식간에 한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와 지수 그다음에 뭐 종목군들을 끌어올렸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지수를 좀 올려주었다라고 보여주고 장중한 때 오늘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았었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위주로 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끄는 명확한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해놓고 그 종목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며 그 섹터 안에 있어야 뭐 1%를 먹든 5%를 먹든 10%를 먹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시장이 지금 보면은 거의 달리는 말만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매매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좀 뭐 몇 프로씩 따먹기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엉덩이 무겁게 쭉 들고 가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버릴 수밖에 없는 장이겠죠. 이런 흐름이 아마 굉장히 오래 또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잘 관찰을 하다가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패턴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라는 이 미명 아래에 움직이는 종목이고 글로벌 트렌드라는 이름 아래에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를 불식할 수 있는 정부의 지출 그다음 미래 성장을 동반한 산업들 위주로의 포트 재편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이 아마 지수가 뭐 이렇게 끝까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어느 순간에 또 뭐 중형급 이상의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또 포트를 그쪽으로 또 옮겨놓고 하는 과정을 몇 차례 더 거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밤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예상 지표, 예상치 호조 속에 장 초반에는 아주 잘 나가다가 엔비디아의 실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태양광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사실 어제도 미국의 뭐 임페르지 에너지라든지 뭐 솔라 파워라든지 뭐 선런 등등 다 좋은 모습이었으나 윗꼬리가 좀 긴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더라면 오늘 아마 장 초반에 그냥 시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저희도 그냥 전부 다 시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모든 것이 선반영 되는 것이고, 이유는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후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지금의 2차 전지는 실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적 랠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관계는 이번 대만 펠로시 방문과 미국의 중국의 성장 저지를 위한 반도체 치포, 전기차 부품 소재까지 확대됨으로써 이로 인한 득과 실이 있는 섹터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뭐 실적 등은 뭐 나무랄 데가 없지만서도 시황의 문제로 지금은 안 되고, 반대로 2차 전지는 밸류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높지만서도 미국을 등에 업고 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섹터의 집중도가 2차 전지에 지속 수급이 쏠리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태양광, 오늘 대장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장대음봉을 좀 맞았어요. 장대음봉을 뭐 좀 며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릴지 조금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방산의 경우에도 한국항공우주가 또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 이슈가 많이 이제 약해졌다라는 거를 방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조이원 조선 2차전지 원자력입니다. 일단은 조선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 속에 뭐 신고가 행렬을 만들고 조선 기자재들 신고가 치는 종목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이쪽도 네 계속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너무나 나무랄 데가 없죠. 네, 오늘도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등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나머지 좀 아래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원자력이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또한 주식이란 게 비싼 것만큼 리스크가 큰 것도 없습니다. 윗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길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 구간에 기고 있는 원전주가 스윙에는 적합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 이유인지라, 윗구간은 테크니컬하게 아래 구간은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은 오늘 미 증시 영향과 장 초반 선물 매도에 의한 흐름으로 잠시 흔들리기는 했는데, 외인의 강한 선물 매수 유입과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에 일단 오늘도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추세의 끝자락에서 분명 변화가 나올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없다. 즉 상승을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CPI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됩니다. 뭐 어찌 됐든 제가 볼 때 뭐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은, 이는 연준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더 잡아야 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질 정도로 꺾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언론에서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뭐 내일 장 끝나고 우리는 종합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난잡하고 조잡한 시장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뭐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부터 이루원하고 한국종합기술인가 뭔가 뭐 좀 움직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게 뭐 내년에 한다는데 이렇게 막 올리는 거 보고 따라붙을까 하면서도 그냥 매매를 안 해버렸고요. 그냥 조금 요새는 좀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줄이면서 왜 주가 지수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도주 안에서 어찌됐든 한 방을 먹더라도 기회를 찾고자 요새는 좀 매매를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나 이쪽은 아예 건들지는 않았었고요. 그 밖에 당연히 이제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장 초반에 뭐 뉴보텍이라든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높은 갭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자연재해 관련해서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장마가 오기 전에 장마를 대비하면서 이런 폐기물 종목군들은 사는 건 좋습니다. 장마가 온 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사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뭐 경상도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관련한 종목군들이 시간의 상한가 가고 시초가의 점상을 갔는데 점상에서 한 3분 만에 풀려서 다 반납을 하는 거죠. 그 시점에 계좌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재료의 이 질이 떨어지는 재난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움직였던 게 뭐 재난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지라 이런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립니다. 자, 친환경 섹터, 재료 소멸인가, 차익 매물인가, 아무튼 일단 한 템포 늦추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눌리면 좋겠죠.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풍력 쪽.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눌림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눌림으로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8월 일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8월 달에 일정이 참 많기 때문에 원전 섹터는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여주고요. 대장주는 제가 볼 때는 BHI다 라고 생각이 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수급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눌림을 조금 공략을 해보고, 뭐 좀 덜 올라오는 종목군들 찾아서 잘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차 전지 섹터 LG에너지솔루션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또 뭐 단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시가 베팅 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뭐 삼성 SDI 좀 따라가는 거,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신소재, 코스모화학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코스모화학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자동차 부품주도 매우 좋아요. 미국에서 생산을 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슈가 있죠. 네, 명신산업, 그 다음에 리비안 대장주, 에코캡. 네, 내일 뭐 에코캡 정도 시가 베팅을 좀 봐볼까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모르겠어요. 시간 외에 왜 이 전기차 관련된 장비주들이 되게 올랐는지. 일단은 뭐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업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전기차 애들이 좋았다 정도로 보죠. 자, 코스닥은 어느새 네, 추세선 상단까지 일단은 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코스피가 추세선 상단까지 일단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죠. 어떻게 될지 일단은 체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항상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뭐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든지 고가를 자꾸 낮춘다든지 뭐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위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박스권이 있는데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조심해 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걸 돌파를 해버린다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죠. 이때의 주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어느새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고점을 연결해 보면 어떻죠? 고점을 연결해 보면 이미 추세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에 좀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라왔죠. 사실 이 구간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지만서도 종목군들이 이만큼 올라온 종목군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15%가 올라왔는데 저도 차트를 돌려보면서 보지만은 2차전지 소수의 몇 개 종목과 뭐 잡주스러운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IT 반도체 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2차전지 올랐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 조금씩 올렸다가 다 밀어버리고, 올렸다 밀어버리고, 올렸다 밀어버리고 하니까 이만큼 쭉 꾸준하게 올라온 섹터가 2차전지와 뭐 친환경 부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과 주도 테마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보죠. 어제도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봤죠.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0.67%까지 밀렸다가도 좀 그거를 돌파하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수급이 끊임없이 외국계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쉽게 죽을 종목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거의
시가에 굉장히 강하게 2% 정도, 시가에 뭐 시가가 몇 프로였지? 0.2%에서 강하게 2% 올랐다가 2%를 빼고 다시 이거를 끄집어 올리는 괴물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우량주잖아요. 굉장히 우량주 안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하나로 매매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즉 대형주가 5일선을 탄다. 이 5일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을 타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지금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서 주식을 사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비교적 우량한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쓸어 담으면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급등주를 원하게 돼버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잡주들 매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지금같이 뭐 정석적인 패턴의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느린 매매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LG화학도 굉장히 강하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 범접해 있는 걸로 저는 좀 보여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삼성 SDI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수급으로 돌파를 해 버릴지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최근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SDI까지 빼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면요. 지금 구간에서 너무나 이 치포라는 이슈 때문에 너무나 힘든 국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밀려 있어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지금 구간에서는 IT 반도체를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대형주는 철저하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안에서만 봐야 되겠죠. 뭐 뜬금없이 뭐 올라오는 뭐 CJ 제일제당 같은 거 뭐 오늘 하루 뭐 매매하고 말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중소형주 포스코 케미칼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사실 살짝 눌려주길 바랬는데요. 오늘 시가가 0.7%뜬 이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뭐 매수를 못했어요. 이거는 어제 장 마감할 때 회원님들한테 전략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바로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사실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얘가 이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 자 박스권을 이때 단기적으로 돌파를 시키고 기술적 조정을 가진 이후에 또 다시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를 시킬 때는 처음에 갭을 좀 띄우고 나서 훅 밀었다가 몇 차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급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도도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눌림으로 접근을 해서 나는 아래꼬리를 잡고 올라가는 전략을 취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가 상방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렇게 눌림으로 좀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종목이 이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하려고 하죠. 이때는 길게 내렸다가 단기간에 강하게 돌파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 세 번째 보통 근데 3~4번에서는 돌파가 잘 안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세 번의 이런 구간을 거친 다음에 돌파를 하는데 최근에 워낙 2차 전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워낙 좋아서 또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에코갭. 전기차 부품주죠. 전기차 부품주인데요. 에코갭은 시간외 때 조금 약할 때 좀 사서 좀 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시가 무렵에 조금 더 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수익 구간에서 좀 들고 있는데 일단 시가가 이 아일랜드 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아마 출발을 하겠죠. 뭐 필연적으로 오늘 밤에 리비안 주가를 확인하시고 한번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라 뭐 이렇게 이때도 상한가 간 이후에 단봉 눌림 이후에 날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음봉 맞았는데 시가에 떠서 올라가는 이 힘, 그러니까 종목에 힘이 좋아서 네, 상승할 때 힘이 워낙 좋은 종목이라 한 차례 더 파동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윗구간의 매물은 누가 뭐래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CS 베어링이라는 종목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음봉을 맞고 아침에 갭이 떴다가 밀렸다가 올라가는 이 갭 메우기 형태,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하고 이 갭 메우기 형태가 뭐 에코갭과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손절 잡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명신산업인데요.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3거래일 동안 뭐한 15% 정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네, 이 자리 뭐 이렇게 빠졌다라는 건 개인들 그냥 다 손절 물량 나왔다라고 보는 거에 맞는 거라고 보여주고 장기 평선을 좀 돌파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시세를 분출해주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테슬라 향 매출 70%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알루미늄 암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 거예요. 부품 회사인데 종목이 이제 돌파를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해놓고 내일 이런 윗구간을 돌파를 하러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실적도 나쁘지는 않겠죠. 거기에 환율까지 더해진다면 그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그 전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어제 시간에 다 팔아버렸다 했죠. 다 팔아버리고 오늘 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눌림을 보려고 했으면은 한 차례 정도는 충분히 볼 수는 있었어요.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볼 수 있었는데 이거 먹자고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보지는 않았고요. 자, 명확하게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까지 예를 들면 이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이 정도까지 쏟아낼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쏟아내면 지지가 많은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정도는 있지 않나 정도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요. 자, 하나솔루션도 강하게 돌파하는 자리 정도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상강 M&T 그래도 종목이 세요. 상강 M&T는 그래도 종목이 센 것 같아요. 양봉도 굉장히 많고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강 M&T 같은 경우는 밀렸다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강은 그나마 양반이다 생각이 들고, CS 베어링 풍력도 양반이다. 태양광만 조금 좀 오버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잠시 매매를 좀 했었고요. 뭐 타점은 좀 별로 많이 먹지를 못해서, 근데 이제 비중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자리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고점에다가 그냥 전량 매도가 됐네요. 뭐 몇 프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 정도, 1.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이 JP모건과 CS증권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해 가고 있죠. 모든 종목군들이 첫 스타트는 다 이런 자리에서 움직임을 보였다.
모든 종목분들이 뭐 이런 자리에서 장기평선을 한 차례 돌파시키고 눌렸다가 또 돌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지 솔루션도요 이렇게 몇 차례 파동을 주다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두산 에너 솔루션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간다 하고 보면은 뭐 BHI 같은 종목은 어떨까요? 더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날아가 버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뚫고 더 올라가 버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BHI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막 사야 되는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얘는 뭐 신고가를 치고 가버릴 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에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HI는 굉장히 세다. 굉장히 돌파 임박에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돌파되면 얘는 크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안 따라가겠습니까? 종목들 다 따라가는 모습을 좀 그려줄 걸로 예상이 드네요. 그래서 원전 섹터 강한 섹터 안에서 종목군들을 보는 게 전략적으로라든지 뭐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라든지 훨씬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강한 종목 안에서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정말로 많은데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오늘 매매했던 거 몇 개만 보면 뭐 크게 매매는 안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이것만 뭐 예전에도 얘는 좀 매매를 뭐 이렇게 좀 해서 이때는 시간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없었던 거고 좀 싸게 들어가서 뭐 작게 먹긴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매매 한 거는 뭐 의미 없는 매매가 좀 많아서 오늘은 이것만 네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들 피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